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아티스틱 디벨롭먼트. 우리가 이제 미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 과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이 질문 사실 병철 씨 아시죠? 병철 씨가 이제 보통 병철 씨도 그렇고 보통 제가 저 미술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다들 이 말이에요. 저 그림 되게 못 그려.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저 마치 내가 시킬 것처럼. 그래서 왜 우리는 그림 그리기를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그래서 사실 어제도 목사님이 이제 팁으로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되게 당당하게 그리시는 분 계세요? 있어요. 너무 경출이 좋아요. 많으니까. 근데 보통 되게 우리가 되게 샤이해요.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보여주기를 좀 부끄러워한다든지. 그래서 왜 이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것은 황지원 학생 30대 중반의 그림이에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우선 처음 그림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무브먼트인데 이런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노트북에 옆에. 그래서 내가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봐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패스를 하는 고유 무브먼트를 하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에이지 스테이지인지 저희가 알아요. 사실 그림 그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림 그린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린다고 하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얼굴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거울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사실 어려운 거죠. 내 얼굴 보고 있으니까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3D예요. 저희 세상은 3D인데 이거를 2D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 챌린징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눈으로 3D로 보고 있는데 2D를 보는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2D로 만들어내는 이 갭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보통 손과 눈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손과 눈의 갭을 줄이는 또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축구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공 찰 때 되게 힘들잖아요. 애들 보면 막 잘 맞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리와 브레인에서는 공을 차라고 하는데 이 시그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을 줄이려고 엄청난 부단 연습을 하듯이 사실 그림 그리는 것도 내가 본 것을 뇌로 레지스터 한 다음에 이것을 손으로 그려내는 과정이 이 갭을 줄여야 되는 챌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를 볼 거예요. 우리의 발달 과정. 그래서 스크리빙 스테이지라고 이 레이블을 이제 다 해놨는데 이건 사실 이제 아동 발달 이제 성장 과정을 이제 조사? 리서치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스테이지면 이 정도를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에 딱 맞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세, 4세들이 보통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이렇게 뭔가 묘사하려기보다 그냥 펜이 주어졌고 내가 무브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션 마크 메이킹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 하는 거에 대해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빨간색을 쓴다 이런 컨셉보다는 나의 앞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내가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거기에 어떤 마크가 메이크 됐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아이들이 먹기도 하고 물감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first visual symbolism으로 4세, 7세가 되면 자기가 이런 만드는 마크들이 어떤 세상과 관련돼 있다는 걸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 선이, 그러니까 선을 그렸는데 선과 선을 연결시키면 동그라미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니까 아빠 얼굴,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이 얼굴이 동그래. 그래서
이런 그림 되게 많이 그려요. 동글동글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요. 왜냐면 이게 되게 쉬운 무브먼트거든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일자로 되게 쓰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올게나이즈 하진 않아요. 그냥 뭔가 되게 인디비주얼리 이제 하나 자기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이벤트. 그래서 비주얼 이벤트 이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제 아이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기간인데 이제 7세에서 9세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물원을 갔어요. 동물원에 갔더니 이런 동물들이 있어. 아니면 내가 공주가 됐어요. 그래서 공주가 돼서 성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환경을 되게 만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거의 다 이 줄이 나타나요. 되게 기억하시면 초등학교 때 이게 허라이즌 라인을 되게 많이 그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떤 2D의 스페이스를 3D로 만들어서 하늘, 땅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왜냐면 세상을 밖으로 보면 실제로 땅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과 뭐 벽이라든지. 그래서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어웨어하게 되고 뭐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리죠. 내 형이랑 놀러 갔어요. 나는 뭐 누구랑 어디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9세에서 11세 네, 이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을 좀 더 보는 크리티컬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게 자기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걸 리얼라이즈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누가 차를 마시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막상 그림을 그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프로블럼 솔빙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스페이스를 내가 2D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앉아 있으면 아이의 다리가 가려지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알아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의 뒤에 있으면 내가 가려진다. 오버랩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펜을 들고 있으면 펜이 더 클까요?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건물이 더 클까요? 내가 보기에. 펜이 더 크죠. 그러면 그 펜은 나한테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 건물은 더 크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뭔가 뒤에 여기 날아가는 에어볼은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이 사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것은 작아지고 거리 때문에 또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더 커진다. 그래서 이제 Age of Reason이라 그래서 Finding for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때 미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딱 나뉘는 거예요. 왜냐면 좋아하는 아이들은 내가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 능력이 생겼고 그 사물을 트랜스퍼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기고 그걸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걸 사실적으로 미술학원도 가고 뭔가 더 이렇게 피규어아웃 하려고 하고 근데 반면 포기하는 아이도 있어. 난 미술 소질이 없어. 나는 이거를 다른 애는 뭔가 3D로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3D로 못하겠으니까 난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변화해서 그림 그리는 것 중에 이런 아이들 되게 많이 나와요. 애니메이 그리는 거. 왜냐면 애니메이는 어떤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만화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런 그림만 그리려고 해요. 학교에서.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퍼스펙티브라든지 뭔가 뒤로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건 작아진다? 이런 것들을 피규어아웃 하려고 그러고 되게 퍼펙션?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14세 이후에는 사실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 이런 스킬을 업테인했냐에 따라서 더 디벨롭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더 추상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적으로 표시할까 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언어랑 비슷한 건데 내가 얼마나 많은 단어와 어휘력을 업테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문장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뭐 호러도 쓸 수 있고 로맨스도 쓸 수 있고 이런 툴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이제 디벨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 같은 언어만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만 쓰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발달을 할 때 그때 어떻게 삶을 볼 수 있고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냐 안 하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미술을 그림 그리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상한 미술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디스커리지를 당했다든지 정확하게 어떻게 그리는지 가르쳐주지 않는데 무조건 더 노력해라 막 이거는 절 사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자기가 되게 그걸 아예 트라이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악기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미술은 되게 특이하게 그런 것보다는 탤런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님들도 오셔서 우리 아이 재능이 있나요 해요. 근데 사실은 물론 재능은 나중에 제가 느끼기엔 14세 이후에 나타나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더 빨리 발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세, 7세, 9세인데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반에서 보면 뭔가 뎁스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발달 과정이 빠른 아이들은 있지만 어느 정도 그 툴을 다 모든 사람이 좀 배울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냐. 근데 보통 우리 지금 교육에서는 그냥 재능, 이건 재능이야. 너는 그림 못 그리고 넌 그림을 좀 잘 그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컬러 리얼 이제 색깔을 배우는 건데 보통 이제 저희가 오렌지를 만들려면 뭐와 뭐를 섞어야 되죠? 빨간색과 노란색, 그쵸? 우리가 보라색을 만들려면 뭐를 섞어야 되죠? 파랑, 빨강.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가 내추럴하게 알고 있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나는 그냥 원래 알고 있던 거야.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되게 교육인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미술을 한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작은 이제 선교사님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 그때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파견을 나온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17살이고 북한 아이였는데 이제 엄청 하이 클래스죠. 자기네 나라에서 지금 김일성 대학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하이 클래스 교육도 되게 많이 받고 중국어, 영어, 한국말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외국인들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 부모님이 보낸 거예요. 강제로 우리 학교를. 근데 이제 미술을 수업에 들어왔는데 빨간색이랑 하얀색을 계속 섞으면서 오렌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빨간색이랑 뭘 섞어야 오렌지가 나오지? 그랬더니 빨간색을 더 연하게 만들려고 자기 흰색을 섞는데 계속 핑크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알았어. 뭔가 이게 교육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미술 교육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를 따로 이제 배웠어요. 진짜 베이직부터 엘레멘터리 스쿨 가르치듯이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어야 오렌지가 나온다. 뭐 이렇게 베이직하게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자기는 다른 클래스에서는 탑인 거예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수업도 너무 잘하는데 미술 수업만 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림도 못 그리고 뭐 이것도 못하니까 애들이 무시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점심 때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왜 배워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솔직히 자기네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술이.
그럼 자기 나름 수학, 뭐 공대 이런 거 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미술하는 사람들은 김일성 초상화 그리거나 미국을 무찌르자 이런 거 그리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걔네들을 트레인시키기 때문에 나 같은 일반인이 이런 거 왜 배워야 쓸데없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 저를 챌린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옛날부터 되게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저 자신이 고등학교 때 미술 입시를 하려고 하다가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막 아이들을 막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미술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이 사람이 당장 아프고 힘든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에 뭐 즐거운 미술 시간 해봐요. 막 이게 무슨 의미가 했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술을 안 하고 열심히 생물학을 들어서 생물학과로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돼야겠다. 이건 다 사치다. 이거는 돈 있고 배부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사실 1학년 때 못하겠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해서 나중에는 사실 미술로 졸업을 했지만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긴 한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무슨 사람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질문을 이 아이가 한 거예요, 저한테. 이 쓸데없는 거 왜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서로 고민해보자꾸나.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갔던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되게 알게 됐어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면 꼭 그게 미술이 아니더라도 음악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를 창조를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뿌듯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사실은 너를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를 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저랑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왜 사는 건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만들어졌으면 왜 살고 왜 우리가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되게 예수님도 전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C.S. 루이스 하면 이건 이제 우정에 대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Friendship is unnecessary like philosophy, like art. It has no survival value. Rather, it is one of those things that give value to survival.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존재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주고 이렇게 표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퀄리티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룸에서 나가시더라도 창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작은 걸 수도 있죠. 뭐 종이 접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글을 쓰는 걸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형상대로 조금씩 그걸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또 밖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자연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